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겨울에 문턱에 들어섰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네, 출근길에 고민이 되더라고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나 아니면 목도리라도 걸쳐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 거 보니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를 기록했고 남부지방도 아침 기온이 이제 한 자릿수입니다. 특히 설악산은 23일 최저 기온이 영하 16.5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질 때 건강 주의하셔야 하잖아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은 가급적 외출 삼가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난방기기 사용이 늘어날 시기인데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안 모 요양원과 어린이집에선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임실과 무주, 진안 등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주에서는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송 지사는 23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위주로 축제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이전과 비슷한 약 20억 원이 투입되면서 김제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0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3명, 부안 6명, 익산 5명, 정읍 4명, 남원 3명, 군산 2명 등입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안 모 요양원과 어린이집에서는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요양원에서는 41명, 어린이집에서는 1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임실과 무주 그리고 진안 등의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23일 전주에서 첫눈이 관측됐으며 임실과 진안에는 1cm 이하의 눈이 쌓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6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임실과 무주, 진안, 장수 등에는 비 또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 지역의 적설량은 3에서 8cm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 영하 0.5도, 무주 0.1도, 남원 0.6도였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 문화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가 지난달 3일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온라인 위주로 축제를 치렀는데 예산은 이전과 비슷한 약 20억 원을 들였습니다. 김제시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했지만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의 평가는 어땠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달 전쯤 열린 김제 지평선 축제 전용 유튜브 채널입니다. 축제를 대표하는 행사 가운데 하나인 쌍용놀이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튜브 동시 접속자는 58명에 불과합니다.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튜브로 댓글 참여하긴 하지만 그냥 댓글만 썼을 뿐이지 실질적인 참여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고. 또 다른 농경 문화를 담은 입석 줄다리기 행사는 50명도 채 안 됩니다. 이마저도 공무원 등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위탁대행이 8년 동안 계속되고 있잖아요. 한 업체에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착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한 소진이나 아니면 신선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누구나 다 즐길 수 있고 누구나 다 만들어가는 축제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평선 축제 당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정부는 축제를 전면 온라인으로 개최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는 제한된 인원만 자동차를 탄 채 즐기는 드라이브인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경문화축제지만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빼놓고는 축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열렸습니다.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병행하면서 가수와 연예인이 출연하는 공연이 많아지고 축제의 질과 품격이 떨어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김제시의 평가는 온도차를 보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통해 모범적으로 개최했다며 드라이브인 콘서트의 경우
시민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다고 자평합니다. 특히 오프라인 이벤트 행사였던 드라이브인 콘서트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석 전후 감염 확산을 우려하여 전면 취소를 권고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20년 넘게 관주도로 치러지는 행사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 축제 재전위원회를 뒀지만 있으나 마나하다는 지적입니다. 아예 파견을 보내지 말고 우리 시에서 하던가, 그래서 재전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던가, 아니면 23년이 지났으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재전위원으로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것을 이관을 해주던가. 온 오프라인 혼합형으로 치른 축제에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한 약 20억 원을 쏟아부은 김제시. 축제 재전위원회 이사와 직원 등 20여 명은 최근 선진지견학과 업무협약 등을 명목으로 제주도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저울질했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3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선출직 공직자 평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송 지사의 평가는 중앙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가 기준은 직무 활동과 공약 이행, 리더십과 도덕성 등입니다. 전북도지사 후보군은 송 지사를 포함해 민주당 김윤덕, 안호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호, 남원임실 순창 당협위원 등 4명이 됐습니다. 전북도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추모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 설치나 예식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의를 표하는 조기도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 때와 같이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 이번 결정은 군부 독재에 저항한 국민을 학살하고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 전 씨의 역사적 과오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제11, 12대 대통령을 지낸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남원 뉴스 기사입니다. 남원 청년 문화 희망 포럼이 남원 대학 유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최한 시민 토론회가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는 남원 지역 현실과 이에 수반한 미래 지역 발전의 한 전략 방안으로 대학 유치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공동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대규 이사장의 주제 발표와 김원종 전 보건복지부 국장, 윤승호 전 남원시장, 이정린 도의원, 소한명 공공의대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각자 분야에서 경험하고 축적한 대학 유치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답보 상태의 공공의대 설립의 조속한 추진과 옛 서남대 부지의 공공성 확보, 전북도와 남원시의 적극적인 대학 유치 추진을 요구하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남원 청년 포럼은 지역의 청년 문화 융성을 위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을 만들어 미래 비전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에 결성된 민간단체로 도시의원, 전직 공무원, 교수, 사업가, 단체장, 변호상 등 지역의 각계각층 인사와 청년,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에서 새만금 세계 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전북도청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김 총리는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인들에게 일상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내후년까지의 코로나 유행 상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지구촌 최대의 청소년 축제인 이번 세계 잼버리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면 세계인들에게는 일상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대한민국의 저력과 위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LG엘로비전 전북방송국과 전북과학대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23일 전북과학대 회의실에서 산학협동 협약식을 열고 지역 내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은 실무 교육에 필요한 방송 인프라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북과학대는 산업체 경영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과 연구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과학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을 하시는 부분과 저희의 또 방송 정보 인프라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협력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좀 많이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들의 협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좀 더 발전된 모습과 그런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소수를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A씨와 일당 1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에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올려 20여 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과 자금 전달책, 인출책 등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